강원도 교통의 중심지이고 대한민국 무궁화의 중심 도시인 홍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도의원에 당선되어 설레고 긴장된 모습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 질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4년의 임기를 다하고 이제 3개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그간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오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또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동안 도정 질문에 단골 메뉴로 올라왔던 것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렴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고생하신 공직자를 비롯한 군인, 경찰, 각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희생의 마음으로 앞장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자부심과 39회 성공적으로 치러낸 동계올림픽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영원토록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 새로운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271회 임시회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난 4년의 도정을 살펴보고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도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를 요청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체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모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구입니다. 먼저 국장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치르시느라 또 체육부서가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립니다. 아마도 해당 국 전체 직원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서 그만큼 또 보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또 우리 강원도 선수단의 활약이 눈부셨던 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로 종합 7위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뤄냈는데 우리 강원도청 소속인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그 올림픽을 특히 우리 강원도 선수단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강원 체육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큰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을 했고 온 도민이 성원을 해줘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그 메달을 17개를 땄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땄는데 그 중에 우리 강원도 소속이 6개를 땄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 또 특히 패럴림픽에서는
우리 그 파라 아이스하키라고 이제 그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인데 전국에서 한 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청 팀인데 나가서 기적을 이뤄서 동메달을 획득을 해서 우리 강원 체육이 우리 그 선수들이 올림픽 주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위상, 특히 체육을 토대로 한 위상이 크게 드러난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원도 체육 발전을 이뤄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도청을 비롯한 또 강원도 체육회 또 18개 시군에서 이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실업팀을 또 운영해준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 일선 시군의 실업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좀 어떤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도내 실업팀이 지금 58개 팀이 있습니다. 하계가 45개 팀, 동계가 13개 팀 이래가지고 한 선수는 한 424명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도청 소속이 10개 팀 정도가 하계 6개 팀, 동계 4개 팀, 또 체육회가 7개 팀, 시군이 한 36개 팀,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계 종목은 이전부터도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이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서 그 근자에 동계올림픽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팀이 또 운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아쉽게도 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인 홍천에 그 경성현 선수는 그 알파인 스키 종목이었는데도 또 다른 그 동료 선수들에 비교해서도 결코 기록이 뒤지지 않는데도 출전하지 못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을 접했을 때 아마 홍천 군수님이야 군민들이 조금 이제 그 항의도 하고 체육회를 또 방문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IOC 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선수 선발할 때 물론 이제 경성현 선수가 알파인 선수긴 하지만 또 이 할강 부문에서는 또 다른 동료 선수와 그런 것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수 선발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조금 이제 도 선수가 출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모든 것을 그 대한체육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 차제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접근해서 우리 도 선수들이 적재적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침 그 선수가 속해 있는 시군이 저희 지역인 홍천 지역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TV 화면을 통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했는데 올림픽 선수들 그 결단식에까지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선수를 출전하지 못한다는 이런 아쉬운 통보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도자들께서 항의 방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그 강원도의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논의하셨었는지 대응을 하셨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대한체육회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항의도 하고 근데 그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제 IOC 측에 이제 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했을 때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선수를 선발했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그 항의는 더 이상은 진전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PC의 예. 그 변명 아닌 변명은 참 저희들로선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부족한 그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히 대해주시고 혹시 이런 저 사례가 다시 반복된다면 그땐 정말 그 해당 시군에만 그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에 하계 올림픽 종목을 포함해서 동계 올림픽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04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이 드는 이 실업팀, 이 동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 올림픽을 치르면서 조성한 각종 그 첨단 시설들, 그러한 시설들을 또 활용해야 되고 또 올림픽을 통해서 메달 획득을 통해서 올라간 도민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 때문에 이 홍천도 그렇고 또 평창의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 종목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강릉엔 그 빙상 종목 또 춘천시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빙상의 컬링 종목 등을 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이 실업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 단위로 보면은 도에서 각종 체육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도체육회를 통해서 약 한 200억 가까이 이제 도에서 전출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에도 한 38억을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군 체육은 이제 시군에서 또 시군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그 강원 체육 위상 제고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열악한 그 시군의 그 재정상 그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원도에서 시군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동계 종목 이것이 국장님 말씀처럼 계속 유지가 되려면 우리 강원도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하계 올림픽도 그렇지만 동계 올림픽은 주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동계 올림픽 종목을 운영하는 그 실업팀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러한 실업팀을 운영하고 강원도 체육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강원도 체육회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체육회가 지난해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되는 이런 좀 아쉬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일부 직원들의 그 비위 그런 것들이 이제 체육회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서 그런 일이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한 업무를 보면서 좀 매너리즘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국장님의 예.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그동안 그런 것을 시정 조치하지 못하셨습니까? 매년 이제 저희들이 도체육회에 대한 정기 감사를 합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검사를 하는데 서류에 의한 이제 감사를 합니다. 서류에 의한. 그 서류에 의해서는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라든가 제보에 의해서
그걸 이제 정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숫자가 맞았지만 그걸 다시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 돈을 횡령을 했다든가 부당 지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고발을 하게 되고 직원 인사조치까지 그렇게 단행이 돼요. 그런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그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약 10일간 감사를 한 결과 16가지 항목의 비리와 문제가 발생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그 검사를 하셨는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법 처리 중인 그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자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가 지금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쇄신을 위해서 2년 단위로 정기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장급에 대해서는 시군 체육회하고도 지금 교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체육회가 근무 공간이 2층, 3층으로 나눠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층 간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고 이랬는데, 그 문제를 이제 3층으로 전부 통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4월 1일자 도 인사에서, 도의 과상급 일명을, 주무부장으로, 지금 파견,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강원도 체육회가 바르게 운영되어서 우리 강원도 체육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체육회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 좀 모시고 여기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완재입니다. 예, 이 감사관님 이번에 강원도 체육회 관련 감사 총괄 지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좀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이 24명 중에 16명이 이 징계를 받는 이런 초유의 사태. 감사관님 감사하시면서 한 부서에서 한 조직에서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좀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죠. 이번 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 관련해서 일부 비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직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상임위라든가 의회 상임위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특별 지시에 의해서 특별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체육회는 우리 관련국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이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은 직접적인 감사는 실시하신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생각에는 물론 해당 국에서 철저하게 이 검사를 하겠지만 정기적인 감사관실의 감사도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행정감사 규칙의 대상기관으로는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기감사 대상기관으로 결정을 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단체가 되는데 체육회는 출자 출연 기관까지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토를 해서 네.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 대상을 수행해야 될지를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조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감사관실의 일손 부족도 또 이러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또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 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독립성하고 공정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정성 강화 부분은 심의 단계에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구로 참여를 해서 징계 수위 및 처분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 수위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는 문책 정도만 있었는데 요즘은 징계 부과금이라든가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정성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의 입장에서 양정을 기준을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예. 또 일부 또 업무를 또 좀 분담하는 그런 역할도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그 지사님이 전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체육회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 감사를 하거나 이런 여지는 없는 거죠. 다 끝난 겁니까? 예. 추가 감사 계획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우리 공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지사님 잠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올림픽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도 체력 관리 잘 하셨겠지만 상당한 체력이 소모됐을 텐데 그런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담당 국회 국장님이나 또 감사관 그 발언 내용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이 강원도 체육회는 우리 회장으로 계시죠? 네,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바로 우리 지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단체에서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하십니까? 네, 지금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원도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강원도 체육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스스로도 좀 부끄럽게 생각할 뿐더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체육회 근무하는 사무처장은 네, 또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또 임명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처장 자리를 이제 걸쳐 가시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지사님께서 챙기신 그 믿고 맡기실 만한 분들을 네. 그 자리에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인사를 하심에 있어서 네. 어떤 자리 보존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이 체육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좀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감사위원회 네, 네, 그 지금 다른 5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관께서도 감사관 업무를 보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업무의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감사가 이제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부터 구성까지 좀 주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10대에서 혹시 하게 될지 몰라서요. 네, 그때 꼭 다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체계 관련 부분, 네,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또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남북 교류 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기조실장 김민재입니다. 실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두 번째 도정 질문 하신 건가요? 첫 도정 번째인가요? 질문은 첫 첫 번째가 번째신가요? 되겠습니다.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조성액은 약 188억 정도, 138억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잔액이 한 4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2018년도에 또 지출 계획을 보면 또 약 27억여 원의 지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것마저 지출하고 나면 잔액은 약 16억 정도 남아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하는 금액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 먼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남북교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고 또 그때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금액 올해 계획이 있지만 부족하거나 이제 더 필요하게 되면은 어차피 기금 도출연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해 갖고 계속 기금을 잘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재원은 강원도의 순수한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 매년 한 7억여 원 정도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쓰는 것은 거기에 뭐 2배, 3배, 많게는 거의 뭐 9배 막 이래요. 이 조만간에 고갈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뭐 138억 원이 총 조성이 돼서 썼지만 지금 43억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몇 년간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남북 관계가 조금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 평화 무드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해 이제부터는 좀 기금 사용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처럼 또 성과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또 출연 기금으로 예산을 기금을 더 확보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지난 올림픽 때 예. 그 남북 공동원단을 추진하면서 여기 한 2억 5,7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의 그 지원 단체는 원주 시민연대가 되겠는데 이 정산은 언제 받습니까? 정산은 끝나면 아마 한 2개월 정도 내로 저희가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3조에 보면 1항에 남북 강원도 주민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간의 문화, 학술, 예술, 체육, 경제 등 교류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분단된 강원도 이북의 북강원과 우리 강원도 간의 주민 또는 단체 간의 교류에 사용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번에 그 공동응원단이 이 용도에 맞게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남북 간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의
포함한 그 교류 협력에 그러니까 진짜 사용될 수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제인데 이 조례 사망에 보면 분명하게 북강원과 우리 강원도의 교류 사업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 강원도와 북강원 주민 간의 교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교류 협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 판단에서는 이 공동의원단에 지출된 이 기금 사용은 부당하게 지출됐다. 이 3조 기금의 용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 강원도의 교류 사업. 그러니까 이제 교류를 직접적인 걸로만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남북 강원도의 교류 사업입니다. 남북 교류. 그러니까 북강원과 우리 강원도. 이 유권 해석을 정확히 해서 그 기금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대.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신 적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보건정책 중에서 이 자살 예방 사업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 또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13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자살률도 전국에서 상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저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국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살률을 좀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도에서 이제 자살률이 전국의 상위에 랭크돼 있고, 그래서 도의 행정력을 그동안 이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자살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낮았는데 저희가 자살 그 원인을 보는 그 시각도 단순히 뭐 정신건강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요. 또 그 접근 방법도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살률이 10만 명당 25.2명으로 2012년 이제 우리 5년간 통계 관련 작년이 아니라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31.4명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국 평균하고도 거의 이제 근사치에 와 있고요. 또 전국 자살률 1, 2를 계속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1, 2 전국 1, 2 지금 한 3위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책은 저희가 그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적극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중에 하나 보니까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지금 4곳이 운영되고 있고 또 광역 포함해서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 특히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강릉, 홍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역보다도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지금 이런 그 센터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안 쪽으로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서 전시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의료기관하고도 비슷한 그런 뭐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시군이 그 경비나 수요에 비해서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 의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보안적으로 지금 건력화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보안적으로 운영해 갖고 있고 또 예방센터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지금 시군의 동료도 하고 도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지금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마 그와 기조를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자살률이 높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농약 안전 보관함이 하나 있어요. 농약 안전 보관함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생명보험 안전공제단이든가요? 제가 생명보험사회 공원재단. 예. 예. 여기에서 주로 협약을 맺어서 물품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했던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농약 안전 보관함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자살률이 급감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예, 외형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이제 농약 안전 보관함을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2013년도부터 농약으로 인한 그 자살률은 급격히 이제 감소가 된 건 사실인데 그때 2013년도부터 저희가 맹동석 농약 그라목손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감소 효과를.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약 안전 보관함과 관련해서 이 보급된 시군하고 보급되지 않은 시군하고 비교를 저희가 해봤는데 유의미한 수치는 도출하지는 못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그 효과를 분석하려면 보급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자살률을 평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을 단위 자살률 통계 수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 전수 조사를 한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저희가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후에 2013년도부터 농약으로 인한 자살률은 급격히 줄어든 건 사실. 특히 어르신들의 자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농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약 음독으로 인한 이 자살률을 아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재단을 통해서 기부 형식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의 자체적인 좀 사업으로 일부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색국장이 예. 녹색국장 김됐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보건복지여서 국장님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농약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약병. 이 환경부서는 녹색국수관. 네, 그렇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농약병 관리입니다.
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병. 다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 잔류 농약이 있는 이런 병. 특히 이 남아있는 농약병이 문제가 되는데, 이 농민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빈병은 그대로 그 수거하면 넣으면 되는데, 이 남아있는 것은 이 환경공단이나 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느 한쪽에 뭐 묻든가 쏟아붓든가 하겠죠. 또는 뭐 과도하게 한 번 찍고 두 번 더 치거나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으면 농약의 과도한 사용을 유발할 수 있고, 또는 무방비하게 뭐 이렇게 버리게 되면 토양이 오염되고 결국은 이제 삶이 훼손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그 잔여 남아있는 농약병의 수거 문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농약병은 이제 별도로 이제 분류해서 보관하고 또 이렇게 수거하는 걸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잔량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또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수거 관리에 좀 철저를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선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별도의 수거를 하시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좀 스크린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이오매스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바이오매스 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펠릿 보일러는 보급을 하는데 정작 보일러에 사용되는 펠릿은 이 대부분 뭐 수입품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이오매스 사업, 이 친환경적인 이 사업을 유도하는 이 사업이 맞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펠릿이 이제 그러니까 목재를 이제 중요한 목재는 다 이제 목재로 활용하고 나머지 임산 부산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수거비 자체가 좀 많이 들고 경제적 가치가 좀 낮다 보니까 이 펠릿을 만드는 어떤 비용이 좀 많이 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펠릿 산업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도 몇 곳 업체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현재 저희가 영월에 한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전체적으로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성이 안 맞다 보니까 현재는 한 군데만 지금 운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 바이오매스 사업 여러 형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숯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버려지는 이런 그 부산물들, 잔여목들을 저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수거를 해서 이런 것이 연료화 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진정한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간벌목 같은 건 사이다 그대로 다 적칠해놓고 그냥 다 썩혀 없애는 거 아닙니까? 또 특히 오늘도 산불 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불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화구가 됩니다. 거기에 불이 붙으면 산불을 진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기에 좀 곤란함을 겪은 것이 바로 그 나무 적재하는 곳이에요. 또 우기 때는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터져 나오면서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어떤 그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2차적인 피해까지 고려해서 사업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이 바이오매스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이 사업은 이제 산림청에 저희가 목재 산업과 안에 바이오 이제 에너지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임산 부산물을 좀 수거하는 작업에서부터 또 가공해서 산업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펠릿 보일러를 금년도에도 271대 보급 계획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바이오 산업에 동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거죠. 이 보일러가 많이 보급될수록 우리 펠릿의 수입량은 늘어나고 또 일부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펠릿의 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그 임산 부산물 등, 특히 또 이 잣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그 잣 피 뭐 이런 것들도 잘 혼합해서 이 연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농작물에서 나오는 그런 껍데기 부스러기들도 같이 혼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른 부서와 좀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협조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이런 잉여의 부산물들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바이오매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그 잣 껍질을 활용한 어떤 연료화 사업 부분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한번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국장님 소환인가요? 이 송면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모셨어야 되는데 시간이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그 성명 교체 사업, 이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완료 시기를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시기를 당겨서 2020년까지 향후 5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27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가요? 이 사업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또 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공상에 또 철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 아이들의 방학 기간 중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는 마쳤어도 환경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불편함을 겪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휴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개교를 늦춘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난 겨울에 공사한 학교가 83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겨울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한 개교가 교회에서 성면 잔재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2월 19일 방학이어서 저희들이 다시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성면 농도 다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날짜가 2월 2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이 그 교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시를 넘기지 않도록 특별히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지난 겨울 공사 이전에는 이 철거하고 또는 시공하고 난 이후에 이 청소 용역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포함이 됩니다. 네, 지금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 용역비가 좀 충분히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공사는 끝났는데도 주변에 그 먼지가 좀 남아있거나 이 성면에 잔재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공사를 하고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이 청소 용역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전문 시공 업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공사 후에 전문 시공업체가 청소를 실시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성면 건축물 안전 관리에는 저희들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들 점검을 늘어나가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014년도에